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장 농촌개발 4절과 5절을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 농촌개발 분야 코이카 지원 현황과 전략 1. 코이카 농촌개발 중기전략 2021에서 2025 1. 코이카 농촌개발 1기 전략 2016에서 2020의 성과 분석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2016에서 2020년에 걸쳐 시행했던 기존 전략은 1.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3.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농어촌 생산 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전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 전략 기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등의 전체 예산의 50%가 집중된 농업 중심 사업 전략 1의 경우 농업기술 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관계 인프라 강화, 영농 기자재 지원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가 적절히 결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경우가 많았다. 농업과 교통, 에너지, 식수 등을 포함한 농촌 종합개발사업 전략 2의 경우 약 27%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농촌 주민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의 관리 및 지원 주체로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사업 추진 체계가 필요함을 교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삼림, 수산업 관련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전략 3은 21%의 비중으로 추진되었다. 2. 코이카 농촌개발 중기전략 2021에서 2025 코이카는 농촌개발 중기전략 2021에서 2025에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농촌 주민의 삶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농촌 주민, 생산성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고시키는 농산업, 취약한 기초인프라가 개선된 농촌을 통해 국가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생산체계 구축 및 자연자원 보존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별 프로그램을 표 3-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네, 표 3-5는 2021에서 2025 코이카 농촌개발 중기전략의 목표와 관련 SDG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을 정리해 둔 표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읽기는 생략하겠습니다. 3. 전략 목표별 주요 프로그램과 성과지표 중기전략의 첫 번째 전략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이다. 수원국의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식량 생산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함께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되 현지 농업기술 발전 단계에 적합한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농민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농업기자재 및 투입재를 지원한다. 또한 농업 생산성 향상 단계를 넘어 농업과 시장, 그리고 타 산업과 연계를 통한 가치사슬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과 같은 농민 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여성 농민, 청년층, 소농이 주요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표 3-6에서는 전략 목표 1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과 성과, 아웃감, 산출물, 아웃풋 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성과 지표, 산출물 지표를 준용하여 사업 기획, 모니터링, 평가를 함으로써 일관된 사업 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표 3-6은 코이카 농촌개발 분야의 전략 목표 1입니다. 이 표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 1.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프로그램은 1. 농림수산업 생산성 강화 지원 2. 농림수산업 가치사슬 강화. 성과지표 아웃컴은 1. 노동 단위당 생산 규모, 농업, 목축업, 삼림업 규모별 2. 소규모 농업임, 소농, 농촌 주민 평균 소득, 성별, 원주민 신분별 산출물 지표 아웃풋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수산기술 역량 강화 지원받은 수혜자 수. 2. 영농기자재 지원받은 수혜자 수. 3. 관계 여건이 개선된 농지 면적. 4. 신규 개간된 농지 면적. 5. 증가한 농촌 지도사 혹은 연구 인력 수. 2-1 농민협동조직 조합원 수 추이. 2-2 조합 매출액 추이. 두 번째 전략 목표는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이다.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의 추진체계가 형성되어야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향상되고 사업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 보건, 여성, 환경, 정보통신기술 등 다분야적 접근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도농 간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역량 강화, 농촌 지도를 통한 농업기술 보급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표 3-7에서는 전략 목표 2의 주요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7입니다. 전략 목표 2는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 프로그램은 2-1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개발, 성과지표 아웃컴은 1. 소규모 농업인, 소농, 농촌주민 평균소득 SDG 2.3.2 산출물 지표 아웃풋은 1-1 투입된 마을, 소액 금융자본금 규모 달러 1-2 금융 접근성이 개선된 신규 수혜자 수 1-3 농업 외 소득활동 지원을 받은 수혜자 수 2-1 농촌 도로 건축 보수 구간 길이 및 수혜자 수 2-2 신규 설치된 전력시설 용량 및 수혜자 수 2-3 신규 설치된 식수 관련 시설 수 및 수혜 가구 2-4 소득 이외 분야 역량 강화 지원을 받은 수혜자 수. 세 번째 전략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생산체계 구축 및 자연자원 보전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생태계, 생물 다양성 등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되면서 자연 및 환경 의존도가 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여러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자원 보전과 사막화, 홍수 및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신규 조림 및 재조림 등 산림 복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 순환 농업,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및 보급 등 농림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략 목표 3에서는 표 3-8과 같이 성과관리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8 전략 목표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생산체계 구축 및 자연자원 보존 프로그램 3-1 기후변화 대응 농촌 역량 강화 3-2 지속가능 산림 경영 성과지표 아웃컴 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 면적 비율 2.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이행 비율 산출물 지표 아웃풋 1-1 기후위험 완화 방식 섞어젓기 농업보험 농업대출 도입 비율 2-1 생태 녹화 조립 및 식재 사업 면적 2-2 산림 경영 생태계 안정 역량 강화 지원을 받은 수혜자 수 2. 코이카 농림수산 분야 지원 현황 코이카는 그림 3-8과 같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사업에 총 79억 565만 달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교육 23%, 공공행정 18%, 보건의료 16%, 기술환경 에너지 13%, 농림수산 11%의 순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림 3-9에서는 농림수산 분야 지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29%, 중남미 9.1%, 동구 및 독립국가연합 2.5%, 중동과 오세아니아의 각 0.9%를 지원하였다. 농림수산 분야는 특정 이슈, 기후변화, 산림, 이동성 병해충, 기상재난 등을 주제로 하여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기구를 통한 다국가 지원 사업이 9.9% 비중으로 지원하였다. 그림 3-10은 코이카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한 예산 총액과 비중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누적액은 총 8억 9,202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OECD 닥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2010년 이후에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유형별로는 국가 간 협력인 프로젝트의 형태로 54%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드 프렌즈 코리아 봉사단 12%, 초청 연수와 국제기구 협력 사업이 각각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 코이카와의 혁신적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 PPP입니다.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입니다. 7%의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이어 전문가 파견과 소규모 무상 원조가 각각 1%씩 지원되고 있다. 3. 농촌개발 분야 우주사업 사례 소개. 1. 농식품 비즈니스 사업과 개발도상국 농민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 사업명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 사업기간 및 사업비 2014에서 2017 170만 달러. 사업 대상 지역 닌투원성, 닌닌현, 람손면, 따뭉 이마을. 사업 수혜자 따뭉 이마을 소농 및 협동조합, 틴누원성 공무원. 사업 목적 베트남 최빈 지역 농촌개발 및 지속가능한 소득 증진. 주요 사업 내용 마을 자치 역량 강화, 마을 환경 개선, 농업 생산성 증대, 고추작물 계약 재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베트남 남동부에 있는 땀응이 마을은 월소득 20달러 미만의 가구 수가 전체의 42.4%로 닌투원성에서도 가장 빈곤한 마을로 꼽힌다. 주민의 대다수는 옥수수, 바나나, 쌀 등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주변에 옴강이 흐르고 기후 조건이 좋아 다모작이 가능하지만 관괴수로 등 부족한 인프라 시설과 낙후된 농업 기술로 인해 생산성이 매우 낮으며 생산하여도 농산물의 유통 판로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CJ 제일제당은 김치의 주재료이자 고추장의 원재료인 고추를 계약 재배하던 중국에서의 생산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모색하던 중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사업 대상지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함께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코이카와 함께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저장, 포장까지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현지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선진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개발, 종합개발을 위해 마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유치원 개보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수도 간 연결 시키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유통 및 판매를 CJ 제일제당이 가지고 있는 판로를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가 소득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뭉 이마을의 농민협동조합과 CJ 제일제당, 닌투원성 정부와 코이카가 사자 계약을 체결하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고추의 가공, 판매 등과 관련된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것이 성공 요인 중 하나이며 사업 수행 결과 마을의 빈곤 가구 비율이 33%에서 16%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3-1과 같이 상기 성과는 고추 재배 기술 교육부터 농가공 공장에서 고춧가루 생산, CJ 계열 홈쇼핑 채널을 통한 베트남 전역 판매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활동을 통해 달성되었다. 2. 포용 성장을 통한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 사업명 키르기스탄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 사업기간 및 사업비 2021에서 2025 106억 2,500만원. 사업 대상 지역 키르기스탄 오슈주, 바트켄주. 사업 수혜자 마을 주민 8만 5,500명. 사업 목적 새마을 운동가 아사르 정신을 접목한 농촌개발 사업을 통한 키르기스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주요 사업 내용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
정부 농촌개발 실행 역량 강화. 아시아 대륙 중부에 있는 키르기스탄은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로 2010년 마을 리더들의 방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당시 총리실 국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민간단체인 새마을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키르기스탄 농촌지역 전통인 아사르와 연계한 새마을운동 정신을 마을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교육, 연수, 지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대상 지역은 키르기스탄 내 3개, 오쉬, 바트켄 주의 주 30개 시범마을이며 특히 바트켄 주의 빈곤율은 32.6%로 키르기스탄 7개 주 중 가장 높다. 키르기스탄 전체 빈곤층의 약 29%는 수도와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남부 2개 주 오쉬, 바트켄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사업은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새마을운동 교육 및 마을 제안서 작성 교육, 새마을운동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단계별 새마을 대화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1단계 기초마을 30개, 2단계 기초마을 15개, 자조마을 15개, 3단계 자조마을 9개를 선정하여 기초생활환경 개선 1단계, 생산기반 확충 2단계, 농가소득 증대 3단계 순서로 지원하여 시범마을 주민 스스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동사업을 통해 시범마을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마을의 개발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이 사업의 성공 경험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얻고 지속가능한 삶의 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네, 5절입니다. 농촌개발 분야 주안점과 과제 1. 농림수산 분야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주안점. 농업, 임업, 수산업은 모두 생명산업이고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그 분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코이카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농림수산은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농림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며 그 원인은 산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농산물은 공산물처럼 엄격하게 통제되는 환경에서 일률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토양에서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재배된다. 따라서 생산 과정과 그 결과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농림수산 분야 국제개발 협력이 어려운 이유도 이러한 농업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첫째, 농산물은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생산 부문에만 집중할 수 없다. 만약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한다면 생산성 증대가 개발도상국의 농가 소득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통, 판매 부분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농업의 가치 사슬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유통망이 취약하여 시장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집화장, 저온창고, 도매시장 건립 등 지역적인 소규모 국제개발 협력 사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교통, 전력 등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과 병행하거나 사업 지역 선정에 앞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수원국의 농업 생산 여건과 농작물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사업 수행자 선정이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 환경과 재배되는 농작물은 공여국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미 안데스 고원지대에서 재배되는 퀴노아의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작물이므로 관련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개발 협력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여국 내부의 역량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현지 전문가나 국제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농산물을 생산, 판매, 소비하여 농가의 소득 증진, 농촌 지역의 빈곤 극복과 같은 사업의 목표를 사업 기간 안에 달성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사업 종료 이후에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도 한다. 특히 임업 분야는 생산 주기가 길어 기후변화, 토지 소유권의 변경 등과 같은 각종 위험 요인이나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후속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가 지속되도록 한다. 넷째,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원국 측,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수원 태세 변화,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곤란, 사회 혼란, 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 등의 불확실성이 크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농기계, 기자재 등을 조달하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환율이 급등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율이 불안정한 나라가 많고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가정한다 해도 전체 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다른 투입 요소와 조정하는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문해율이 낮아 사업 수행 과정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염, 혹한 등의 기상재난과 메뚜기 떼와 같은 이동성 병해충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이렇듯 농업 분야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은 대체로 미리 회피하기 어려운 만큼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사후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수립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섯째, 사업을 통해 농민의 변화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국제개발 협력에서 말하는 농업 분야 개발은 곧 농민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농민, 곧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 국제개발 협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합리적 경제 주체라는 점, 농가 경제를 이끄는 농업 경영인이라는 점, 농촌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수원국 농민은 단순한 지원 대상만은 아니다. 농촌은 농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사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선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문화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농업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여섯째, 농업은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기술이 융합된 산업으로 농업 분야 국제개발 협력도 다양한 세부 분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토목 사업,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 사업, 양돈 품종 개량을 위한 축산 사업, 마을 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농해 소득 창출을 위한 소액금융 사업 등이 하나의 농촌 종합개발 사업의 세부 사업에 포함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부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사업 추진 업체의 풀이 제한적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제개발 협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도 세부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개발 협력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전 과제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와 기업과의 협력 확대 세계은행에 따르면 농업 및 식품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지난 20년 동안 확대되었지만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 2014년 농업 부문의 수출은 제조업 60%, 서비스업 20%와 비교해서 세계 수출의 2%에 그쳤다. 부가가치를 반영하면 5%까지 증가하지만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다. 이것은 제조업 부분과 달리 농식품 부문의 국내 가치 사슬이 글로벌 시장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식량 안보와 글로벌 시장의 연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농산물을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농민의 단기적 소득 증대,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을 통해 선진국, 인접국 등으로 판매망을 확산할 수 있다면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공유 가치 창출, CSV에 이어 환경, 사회, 투명 경영, Environment,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의 개념까지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SDG 달성에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2. 소농, 여성 농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유엔 특별 보고관인 드 슈터는 식량권에 대한 유엔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